자, 드모르간의 유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바로 드모르간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일단은 보니까, 얘는 바로 드모르간이 있네. 자, 여기에 드모르간이 있네요. 여기서. 자, 우리가 드모르간에서 이제 C를 하나씩 줄 수도 있지만 하나씩 뺏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A 합집합 B의 합집합에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금 보니까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나와 있으면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B가 아닌 거의 합집합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되겠죠. 전체 집합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어느 부분을 요 차집합을 우리가 이제 교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A의 교집합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여집합 요 뒤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자, 그럼 얘가 A의 교집합에 얘가 A의 여집합에 그 다음에 교집합에 B. 자, 요렇게 체크가 될 거고, 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여기서 분배 법칙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분배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보시면, 여기도 교집합으로 이렇게 있잖아. 여기는 결합 법칙을 쓰는 거야, 결합 법칙. 그래서 우리가 뒤에 거 두 개를 묶어도 되지만, 실은 요렇게, 앞에 거 두 개를 요렇게 묶는 형태로 요렇게 쓸 수도 있거든. 자, 그러면, A 교집합의 A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공집합의 교집합 B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공집합이다. 자, 요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일단 이 문장 자체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내가 알아보기 좀 쉬운 형태, 이건 어려운 형태니까 쉬운 형태로 바꾸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모습을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뺏는 형태인 거지.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좀 알아보기 쉽잖아. 우리가 여집합이라는 거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즉 A 교집합 B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 내가 A 교집합 B를 구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지금 현재 누구예요? 자, 겹치는 친구가 보니까 8이 겹치네. 자, 8이 겹치고, 자, 얘는 그러면은 A 교집합 B가 아닌 거니까 전체 집합에서 8만 빼고 나머지 것들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했더니 조금 더 내가 영역이 어딘지를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이 문장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해석을 해야 돼. 꼭 계산하듯이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좌변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을 먼저 해줄 거냐? 자, 여기 부분부터 해줘야 돼. 자, 차집합을 우리가 교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요 부분에서, 자, 우리가 배웠던 드모르간 이용해서 모습을 좀 바꿔야지. 여기가,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보면, 자, 여기도 A에도 B 합집합이 있고요. A 여집합에도 B 합집합이 있잖아. 자, 이거를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모습을 좀 B를 빼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B의 합집합에
자, 누가 남습니까? A랑 A의 A의 여집합이 남는데, 자, 가운데 뭐를 갖다가 박으면 되는 거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박으시면 되죠. 중괄호 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A랑 A가 아닌 거에 교집합이니까 공집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B의 합집합의 공집합의 합집합 A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지금 현재 B 합집합 A를 의미하는 거네. 근데 얘가 뭐랑 똑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B랑 똑같더라. A랑 B를 합집합했더니 B가 나오더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B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 안에서. 그러면 누굽니까?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좌변의 문장을 실은 A 합집합 B로, B 합집합 A로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내가 연습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내가 보면은 약간의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행착오 내가 풀었던 부분이랑 너네들이 풀었던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어디에서 실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봐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한집합의 개수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일단은 보니까, 자, A 합집합 B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식이 뭐였어?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에다가 A 교집합 B의 개수를 자, 뭐 하면 됩니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에 A 교집합 B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지금 A 교집합 B를 만들면 되지. 자,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냐?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는 건데, A는 10이 있고 그 다음에 B는 8이 있고 A 교집합 B가 없잖아. 그거를 내가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밑에서 살짝 구하면 되지. 자, A 교집합 B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 자, A 교집합 B, 자, 어떤 거를 이용하면 되냐? A의 개수에서 A 차집합 B의 개수를 빼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은 10에서 4니까, 자, 몇 개냐? 6 나오네, 6. 자, 6. 그럼 여기서 이제 빼기 6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자, 12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요.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조금 형태가 바뀌어요. 자, 여기를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바뀌어야 C를 또 갖다 대야 되겠네. C.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A에서 B를 빼고 A에 남는 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A에서 B를 빼고 A에 남는 거 말고 다른 거를 의미하는 거지. 다른 거. 자, 요거를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에서 A 차집합 B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다라고 얘기하면 전체에서 그거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집합이 지금 25니까 25고 A 차집합 B 4라고 얘기했으니까요. 4, 21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봐야 돼. 이런 것들을 공식으로 외우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만들어 봐야 돼요. 만들고 이거 안 맞네? 이거 다른 건가? 이렇게 이제 약간 그래야 돼. 뭔가 이렇게 계속 옳은 길만 가려고 하지 말라고. 옳은 길만.
그거는 별로 좋은 길이 아니야. 생각보다 자꾸 약간 딴짓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만 맞으면 돼. 약간 좌우를 내가 다른 데 잠깐 들렸다 가도 되는 거잖아요. 꼭 무조건 앞만 보고 가야 됩니까?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자, 유제 5번도 자, 마찬가지로 가본다라고 하면 전체 집합이 있는데 3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A 차집합 B가 지금 5고요. B 차집합 A가 12일 때.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대로 보지 말고 변형을 해서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N에.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실 수가 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A 교집합 B를 자,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전체 집합의 개수가, 자, 일단은 전체 집합이 30 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 집합은 30이다.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실 수가 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자, 요 표현 자체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위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전체 집합에서 자, 요거랑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 A 합집합 B다. 잘못 썼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A 교집합 우리가 지금 A 교집합 B를 구하려면 여기 안에서 어쨌든 지금 보면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랑 이거의 개수랑 이거의 개수랑 이거의 개수를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A 합집합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해보는 거지, 여기 안에서. 그래서 내가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면은 A 교집합 B도 내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A 합집합 B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에서 A 합집합 전체에서 얘가 아닌 거 요거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지금 30에서 얼마가 빠지는 거예요? 8이 빠지는 거니까 22가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요거 1번, 2번, 3번을 다 더하면 이게 A 합집합 B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5 더하기 12 더하기 A 교집합 B가 지금 A 합집합 B의 개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22가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A 교집합 B는 22에서 17을 빼는 거니까요. 자, 5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6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요거 교과서에 있기는 있어,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좀 자주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던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하고 C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A 교집합 B를 빼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C를 빼고 그 다음에 C 교집합 A를 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A교, B교, C를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문제 힌트 안에서 있는 거랑 없는 거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얘도 없네. 이것도 없고, 그죠? 자,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이것도 없는데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얘도 없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좀 체크를 좀 해보니까, 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얘는 14, B는 10, 그 다음에 C는
9 요렇게 들어갈 거고, 자, A 교집합 B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안에서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얘를 빼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얼마요? 빼기 2네. 빼기 2.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비교집합 C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집합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요.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 C교집합 A를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는 자, 여기 안에서 A랑 C랑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C 합집합 A를 빼면 되죠. 그러면은 얼마야? 23에서 18을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네.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A교 B교 C. 자, 근데 지금 보면 A교 C 자체가 없기 때문에 A랑 B랑 C랑 전부 다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0이지.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몇 명이 되냐? 자, 26이다. 자, 26이다. 자, 이렇게 자,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한번 봐보니까요. 자, 이거 이제 문장제의 문제지.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봐보면 영준이네 반 학생들은 대상으로 좋아하는 꽃에 대해서 조사하였더니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이 12명이다. 그래서 장미를 A라고 잡을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은 10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B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그 다음에 장미와 백합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 7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A도 좋아하고 B도 좋아하는 거니까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 이때 장미 또는 백합을 좋아하는 학생 수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A 합집합 B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안에서 22 빼기 7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자, 15가 되더라. 자, 이렇게 자, 이야기를 바로 할 수가 있죠. 아이 쉽다. 자, 8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봐보면, 자, 일단은 어느 산악회 동호회 회원 40명을, 자, 이 40명은 이게 지금 전체 집합인지 A 합집합인지 몰라. 아직 모릅니다. 자, 관악산과 북한산을 등산한 회원을 조사했는데, 자, 관악산을 내가 A라고 잡고요. 북한산을 B라고 잡을게요. 자, 관악산을 등산한 사람은 29명이다. 자, 그러면은 NA는 29. 자, 북한산은 23명이니까 NB는 23. 자, 관악산과 북한산 중 어느 곳도 등산하지 않은 회원이 6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 데도 안 가는 회원이 6명이다. 그러면 이 40명은 뭐가 되는 거냐?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 관악산만 등산한 회원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건 뭘 구하라는 소리예요? A차 집합 B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A차 집합 B. 자, 요거. 자, 그러면 내가 A차 집합 B를 구하려면, 자,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A 합집합 B에서, 자, 내가 누구를 빼면 됩니까? B의 개수를, 자, 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B는 23명이 있으니까, 자, A 합집합 B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 A 합집합 B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개수를 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40 빼기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빼기 23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34 빼기 23이니까 얼마야? 자, 1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제 9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뒤에 중단원에도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느 환경 동호회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종이컵 대신 사용하는 개인컵을 조사했더니
텀블러는 23명. 자, 텀블러 A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머그잔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B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리고 이 50명은 아직 몰라. 자, 근데 이게 전체 집합인지 A 합집합 B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때, 자, 텀블러와 머그잔을 모두 사용하는 사람의, 자, 회원수의, 자, 최대값과, 자,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모두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A 교집합 B를 얘기하는 거야. A 교집합 B.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할 때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A 교집합 B가 최대가 되려면, 자, 최대값. 자, 첫 번째. 자, 이게 최대가 되려면, 자, 지금 보니까 A가 23명이고 B가 34명이잖아요. 34명이 더 많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집합 B가 가장 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가 이 안에 있고 B가 이렇게 밖에 있는 거야. 그러면 A 교집합 B가 누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지, A. 즉, 그러면 A 교집합 B의 개수가 A의 개수가 되면 우리가 이제 최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최대값은 즉 A가 돼가지고 23명이 되는 거예요. 23명, 23.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자,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최대값은 최소값이구나. 최소는 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A, B 이렇게 해서, 자, 요런 그림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때는, 자, 어떨 때냐? 그러니까 아까는 그 최대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런 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최소가 나올 때는 어떤 경우냐면 전체 집합이랑 A 합집합 B가 같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0명을 A 합집합 B로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안에서 내가 이 교집합 구하고 싶다. 여기서 내가 A 교집합 B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A 합집합 B의 개수를 빼면 됐었잖아. 자, A가 23이고 B가 34고 A 합집합 B가 50이니까 여기가 50이죠. 그러면 여기가 57 빼기 50이니까 얼마야? 7이네, 7. 즉, 최소값은 자, 7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단원 문제도 확인하고 문제 풉니다.